으쌰. 자, 우리가 이문구의 유자소전은 일단은 여러분이 이 글의 제목이 갖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전이라는 어떤 갈래적인 특징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전이라는 이 갈래의 특징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전이라는 특징과 연관시켜서 이 유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의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이 전이라는 갈래적인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 보기를 통한 감상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이런 전의 형식을 갖고 있는 다른 외부 소설에 적용시킬 수도 있어요. 실제로 EBS에도 한 번씩 이러한 전의 특징을 갖고 있는 작품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조금 알만한 작품으로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현대소설에서 요게 어떤 대표적인 전의 특징이고 그리고 뭐 고전소설에서는 뭐 김영철전 뭐 이런 것들 이미 기출됐던 모의고사에서 그런 작품들이 여러분 들어갑니다. 과제에도 제가 외부로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글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제목이 끊어져요. 그러면 얘가 말하자면 원래는 이름이 이제 밑에 나오겠지만 유재필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름은 유재필인데 왜 유자라고 하느냐? 일단은 성이 유씨니까 자, 얘가 유씨라고 지금 여러분 지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가 유씨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얘가 자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자가 보통 어디에 붙는지 아세요? 공자, 맹자, 순자 할 때 그 자예요. 그러면 이 유자라는 유재필을 여러분 조금 높여서 불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재필을 약간 예찬하는 성격이구나. 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약간 유재필을 이제 높이는, 자, 따라서 공자, 맹자처럼 조금 높이는, 예찬하는, 이라는 걸 유자를 통해 여러분이 잡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얘가 전이야, 전. 자, 예를 들어 이순신 전 이런 것처럼 어떤 전인데 그냥 전이 아니라 소전, 그래서 작은 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일단은 전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자, 그리고 이 전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이 있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 학습 활동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뭐 이순신전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게 전이에요? 어떤 훌륭한 인물의 일대기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인물의 일대기 플러스 그 사람의 업적, 행적 이걸 담고 있는 게 여러분 바로 뭐다? 전이다. 그래서 얘는 조금 써드릴게요. 학습할 때에도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인물의 일대기 자 그래서 인물의 생애가 나옵니다. 자 인물의 일대기 어떤 생애가 나오더라.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생애, 업적, 우리가 그냥 이걸 쉽게 행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러한 어떤 업적과 생애, 한마디로 여러분 행적, 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자, 거기에다 뭘 덧붙이는 거예요? 평가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저는 뭐 되게 어떤 유명하고 업적을 세운 어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 유자라는 유재필이라는 사람이 어떤 뭐 이순신처럼 정말 대단한 업적을 세운 거는 아니야. 그런데 좀 예찬할 만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행적을 덧붙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글이구나. 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런 어떤 일대기적인 측면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평가, 글쓴이 어떤 평가가 드러나 있다라는가.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예찬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인가까지 여러분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랑 연관시켜서 뭐냐면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인물에 대한 얘기냐? 유재필이라는 인물이다. 그래서 뭐냐? 이 유재필에 대한 각각의 일화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유재필에 대한 각각의 일화를 바탕으로 해서 자,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유재필이 어떠한 사람인가? 자,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 그리고 글을 통해서 여러분 요거 인물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그리고 세부 내용 이해라든가. 자, 요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알고 가시면 되더라. 자, 그리고 이제 그 외 뭐냐면 이 이문과가 갖고 있는 어떤 문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서술상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문구는 필수 작가입니다. 자, 이문구 소설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좀 재미있고 유쾌하고 해학적으로 쓰는 작가인데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사투리를 많이 씁니다. 충남 사투리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문구 소설을 읽을 때 사실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투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실려있는 작품을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일화가 나오는데 원래 되게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그 물고기와 연관된 일화가 있는데 가장 재밌는 건 안 나오고 약간 좀 덜 재밌는 애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재밌는 애는 과제로 넣어드렸습니다. 과제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가볍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요것만 1, 2번을 주로 이해하시고 1, 2번 이해되시면 3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이 작품은 작가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자, 여러분 어떤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입니다.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실존 인물입니다. 자, 유재필이라는 사람의 뭘 다뤘어요? 자, 일생을 다뤘어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한 어떤 훌륭한 인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특유의 인간미가 있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어떤 사파, 어떤 일화들을 담고 있더라. 자,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유자가 이제 여러 직업들을 거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운수회사의 노선 상무로 일하던 시절에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어떤 유머,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일화를 통해서 그냥 내용을 이해하시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더라. 라고 봐주시고요. 잠깐 한 장만 넘겨보시면 페이지 55쪽에 오른쪽에 이 얘기가 있죠. 아까 제가 잘하고 얘기했던 거, 요거 좀 높여서 부를 때, 공자맹자처럼. 자, 그래서 이 잘하는 말은 뭐다? 스승을 높여 부르거나 덕이 많은 사람의 성 뒤에 붙여서 바로 뭐다? 높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 전미사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가, 유씨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유자라고 여러분 불리는 것이다. 요거 아까 말로 했던 것들은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이 소설의 이 앞부분입니다. 가볼게요. 한 친구가 있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유재필이에요. 자, 그 친구가 유재필입니다. 자, 그냥 보면 그냥 그래요. 자, 그냥 그렇고 그냥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 자, 그러나 어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마는지 하게 그럭저럭 살다가 자, 재물에 흐지부지하고 자, 몸을 마친 자, 예사 허룹숭이는 아니었다. 그냥 되게 지나칠 만한 그런 평범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자, 그가 누구냐? 그의 이름은 유재필이다. 자, 1941년 홍성궁 광천에서 태어나서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생애. 일대기적 구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출생부터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보시면, 자, 이제 요거는 그냥 가볍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일대기적 구성이기 때문에, 자, 그 사람이 이제 여러분 출생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보령군 대천에 와서 잘하고 배웠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서울에서 살았다. 자,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명함과 자, 숙기로 또래에서 굉장히 지금 별증 맞고 자, 무리에서 어떤 두드러진 바가 있어서 비색한 가운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어휘풀이도 있지만 조금 이게 뭔가 앞뒤 문맥상 알 것 같지만 조금 우리가 잘
안 쓰는 그런 단어들이 조금 있죠. 그래서 이 유제필은 요 어휘들을 조금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보전고가 어휘가 무조건 나와 문학에서 사실 이건 아닌데 랜덤으로 여러분 어휘들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뭐 한자성어가 될 때도 있고 어휘 뜻이 될 때도 있는데 지금 요 작품은 여러분이 조금 어휘를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물에 이런 거 허룹숭이 자, 뭐 별증 맞다, 비색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주견, 뭐 자발머리 없이 자, 그다음에 패로피다. 자, 장마의 어떤 물걸레, 뭐 숙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자, 그래서 어휘를 조금 여러분 요걸 보고 가세요. 그냥 요거를 객관식에서 여러분이 앞뒤 문맥상 그래서 얘를 한 번씩 꼭 넣어서 좀 읽으셔서 앞뒤 문맥상 좀 파악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테스트를 한번 볼게요. 아셨죠? 클리닉에 집어넣든 다음 주 암기 테스트에 집어넣든 넣을 테니까 조금 여러분 요거는 조금 봐주세요. 자, 어쨌든 여기 지금 보시면 뭐 허룹숭이 그냥 조금 약간 낮잡아, 살갑지 못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안 보면 사실은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고. 자, 되게 별스럽고 무리해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서, 자, 비색한 어떤 가운가, 자,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감에 따라서, 자, 소년 시절은 장이 숙성하고,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보시면 얘가 태어났어.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소년 시절, 자, 그리고 청년 시절, 자, 그리고 장년, 지금 이렇게 자, 속절없이 노성하였으니 무릇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유재필이 태어나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어. 자, 일대기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갈래적인 특징, 전의 특징과 연관된 거니까 자, 그럼 이게 단순히 태어나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어려서 소년, 청년, 장년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내력을, 그게 양력인 거죠. 그 사람이 살아온 내력을 여러분 소개하고 있고요. 자, 얘가 실존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생부터 작년까지 그의 일대기를 제시했더라. 그래서 전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라고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 얘기는 여러분 사실은 끝까지 가야 돼요. 왜 그러면 이런 유재필이라는 사람의 일대기, 예찬받을 만한 사람을 드러냈는가? 이 사람이 굉장히 따뜻한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현대사회는 굉장히 어떤 따뜻한 인품하고 거리가 멀죠. 물질 만능주의고 계산적인 거잖아요. 이러한 어떤 현실 속에서, 자, 이런 따뜻한 인품을 지닌 유재필을 내세워서 현대사회를, 비판하기 위해서다라는 건데 여러분 요거는 끝까지 읽으셔야 여러분이 조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우뚝하고 자, 쑥밭에서 우뚝하였다. 잠깐 수톱. 여기랑 관계된 한자성어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자, 여러분 항상 한자성어는 어휘는 보고 가셔야 됩니다. 보정고. 자, 여러분 보여요. 남들에 비해서 좀 우뚝하고 두각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 중에 무리 중에 닭이 있어. 닭이 있는데 맞아요. 네. 자, 닭의 무리가 있습니다. 군개. 근데 그 중에 고고한 학이 한 마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군계이라 같은 여러분 이게 좀 자습서에 써있지 않습니다만 한자성어 요거 여러분 군계이락 이런 것들 여러분 같이 갈 수 있겠죠? 자, 한번 봐주시고 자,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다. 자,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자,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였으며 성품이 곱고 자, 굳은 위에 몸소 겪은 바와 함께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 것은 더하여 스스로 갖추고 줏대야 나름대로 이루어진 어떤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흐트러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봐요.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했어.
자, 매사에 깊고 침착했어. 자, 성품이 고das어.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소설에서 무슨 제시라고 하죠? 자, 우리가 어떤 지금 이 글에서 자, 직접 제시, 간접 제시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유자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해주고 있다? 여러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해주고 있다.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구분할 수 있나요? 직접 제시는 이렇게 착하다, 성품이 곱다, 침착하다 라고 명시적인 단어로 설명해 주는 거고 간접 제시는 추측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내가 길을 가다가 어머! 불쌍해라. 거지가 있네. 거지가 있네. 자, 그래서 내가 어머 불쌍해라 라고 해서 얘한테 뭐 한 10,000원을 줬어. 오, 효리쌤 완전 착하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괜찮니, 거지? 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간접 제시잖아요. 여러분이 추측하는 거니까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자, 근데 얘는 명시적으로 제시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제시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스스로 갖추어진 줏대와 나름대로 이루어진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다 직접 제시죠. 스스로 갖추어진 줏대가 있었다. 이런 다 직접 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어서 사실 여러분이 요 어휘를 모르셔도 그러므로 기대거나 나대서 라고 사실 의미는 통하죠. 그쵸?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좀 어휘들은 좀 봐줬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행동이 가볍고 참을성 없이 이렇게 자, 나대어서 남을 약간 불편하게 만들거나 누를 끼치는 자는 반드시 장마철의 물걸레처럼 자, 이제 이런 거 보세요. 장마철의 물걸레라는 거는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빗댄 거죠.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장마가 왔어요. 마른 걸레가 필요하죠. 그치? 물을 닦아내야 되니까 물걸레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별로 요긴하지 않는 라는 의미를 띠고 있는 거죠. 요런 의미 아셔야겠죠. 자, 그러면 별로 요긴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했다. 자, 그럼 먼저 보세요. 이 유자라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싫어하느냐? 첫 번째 요겁니다. 주변머리 없이 다른 사람한테 기대거나 다른 사람에게 약간 이렇게 폐를 끼치거나 누를 끼치는 사람. 자, 요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분수 없이 자, 남을 제치거나 밟고 일어서서 자, 섣불리 무엇인 척하고 약간 으스대는 그런 사람. 자, 그런 사람은 삼국지에서 조조망하기를 기다리듯이 미워하며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조망하기를 기다리듯 미워하여 라고 해서 자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유자가 싫어하는 인물의 형태입니다. 자 그것을 뭐예요? 그릇된 것으로 자 그릇된 사람으로 여기는 자 그릇된 것으로 여기는 즉 유자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가 물론 조조랑 유비가 나왔을 때 삼국지에서 조조가 훌륭한 여러분 전략가긴 하지만 사람들은 조금 인품이 있고 그렇게 좀 포용할 수 있는 유비를 더 많이 응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조가 망하기를 기다린다라는 거는 싫어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매양 마음속으로 매양이라는 건 늘이란 뜻이겠죠? 자, 밑줄을 그어 두기에 소홀함이 없었다. 밑줄 쫙쫙쫙 얘 별로 찍찍 이거죠. 자, 또 모름지기.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또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대등한 거야. 계속해서 유자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자, 모름지기 세상에 이래. 알면 아는 대로 힘지게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숫지게 말하며 자, 그럼 숫지게는 뭐예요? 순박하고 인정이 두텁게. 되게 좋은 뜻이죠? 자, 숫지게 말하며 마땅히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떳떳하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서 뭐 약간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딱 부러지게 흑백을 말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릇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죠. 약간 막 떳떳하지 못하고 막 주눅 들었고 막 눈치 보면서 뭐 어버버하는 그런 거.
자, 마치 말만한 딸을 서울에 가게 하는데 힘입어. 자, 그날로 이자돈을 놓는 매몰스러운 구두쇠를 보듯이. 여러분, 이제, 말만 하다라는 거는 많이 자랐다. 우리가 이것도 여러분 다 관용적인 표현들이에요. 야, 정말 딸이 말만 하겠니? 여러분, 이때 말은 짐승 말이에요. 이때는 그냥 다 자랐다라는 뜻이에요. 다 자랐다. 다 자란 딸은 서울에 가게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자, 말이 태어나면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죠? 자,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자란 딸을 그래서 이제 서울에 보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그날로 이자돈을 놓는 매몰스러운 그런 구두쇠를 지금 보듯이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럼 구두쇠를 보듯이 앞에를 이해를 못해도 그 구두쇠를 보듯이 본다라는 거는 여러분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의 의미가 되겠죠. 아유, 돈놀이하고. 자, 밑에 보시면, 자, 다 자란 딸을 시집 보내면 생긴 경제적 이득을 미천으로. 자, 그렇게 이잣돈, 즉, 돈벌이에 나서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자, 그래서 이렇게 돈벌이에 나서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어떤 구두쇠를 보듯이 멸시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장마의 물걸레라든가 아니면 조조망이를 기다린다라든가 자, 그 다음에 이 구두쇠를 보듯이라든가 자, 요러한 여러분 표현들 조금 잘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요 어휘들까지. 자, 을의 가래침을 멀리 뱉기에 이력이 난 터였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그의 댐댐이는 여러분 여기서 그는 당연히 유재피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의 댐댐이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자,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그의 댐댐이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간단한, 자, 태어나서 어떤 장년, 중년의 어떤 나이까지를 여러분 요약해서, 자, 이렇게 여러분 써주고, 자, 그게 그 사람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써주고, 자, 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써주면서 이 사람의 어떤 댐댐이, 인품을 여러분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의 체치는 그윽하고 체은은 따뜻하며 체질이 묵중한 사내였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셔도 알겠지만 이 유재필이라는 인물을 계속해서 뭐예요?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인품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일단 글쓴이가 글쓴이래. 여기서 이제 나라는 이제 인물이 유재피를 계속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여러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밑으로 한번 쭉 보시면 위에서 한번 쭉 보시면 자, 요런 거. 자, 요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 갖추어진 줏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이 있더라. 자, 이게 이제 유자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자, 또 이렇게 평범하지 않았다, 비범했다. 자, 이제 이런 거는 한번 써볼까요? 자, 우리가 그 사람을 지금 이 나라는 사람이 유재피를 어떻게 보느냐? 첫 번째, 좀 비범하게 보고 있더라. 자, 이런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제 평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앞부분에 잠시만요. 쭉 넘어가시면 쭉쭉쭉. 네. 네. 자, 그래서 비범한 모습을 여러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 자, 요거 한번 봐주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평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유재필에 대한 평가죠. 자, 그 사람이 조금 비범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한번 쭉 내려가시면 자, 쭉 한번 찾아볼까요? 자, 쭉 한번 보시면 요거 아까 말했듯이 자, 스스로 갖춰진 줏대와 나름의 어떤 여러분 주견이 있었다. 여러분 아까
주견은 뭐라고요? 주장이 있었다. 자, 라는 게 바로 뭐다? 유제필에 대한 평가가 되더라. 자, 그래서 요게 자, 유제필에 대한 평가가 되더라. 자, 요런 얘기가 있더라. 라고 이제 유제필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그런 유제필이 싫어하는 어떤 사람의 유형까지 여러분 지금 구분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딘지 떳떳하지 못하게 주눅 들어서 딱 부러지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건 이 사람은 조금 이제 딱 부러지게 말하는 성품이라는 걸 알 수도 있겠죠.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도.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뒤에 보시면 자, 체질이 묵중한 사내였다까지 자, 또한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을 깨달아서 자,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 자기가 아는 바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위인이었으니 자, 짐짓 저 옛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그야말로 때 아닌 특립독행이요. 특립독행을 한번 볼게요. 자, 세속적인 것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믿는 바를 행하는 이란 뜻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이 사람은 주견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스스로 믿는 바를 따르는 자, 돌출이요.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자,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함을 본 이후에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말한 바로 뭘 갖고 있더라? 선비적인 자, 그럼 이걸 모두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선비적인 동량을 가진 자, 그러한 친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뭐다? 유자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글을 쭉 보시면서 자, 여기도 분명 이 사람이 굉장히 비범한 사람이었어. 자, 이런 것도 유제필의 평가인 거고. 자, 그 다음, 이러이러한 사람을 되게 싫어한. 자, 그래서 바로 뭐다? 이렇게 선비적인 동량을 가진 사람이었어. 자, 이런 것도 뭐다? 유자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난 거고. 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유자의 인품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평가 부분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전의 특성에 여러분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유가, 유씨 이게 아니라 유자라고 높여서 부르고 있는 것이다. 자, 어딘감, 이간감, 나 유가요. 자, 이렇게. 자, 이제 전화를 하면 아이고, 이가요? 나 유가요. 그러니까 아마도 나는 이씨인가 보죠. 자, 그가 내게 전화를 할 때마다, 자, 수토. 여기에 지금 내게 나라고 나왔죠. 자, 나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내가 지금 유자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나라는 서술자가 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다. 자, 그렇지만 유구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자, 그는 유자였다. 자, 그럼 뭐예요? 지금, 그냥, 이씨야? 나 유가야.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 자, 유가가 아니라 그는 유자였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 자가 갖고 있는 이 의미를 고려했을 때 가까운 친구 사이지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친구에 대한 어떤 존경심, 자, 또는 어떤 그에 대한 어떤 예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 우리 지금 요거 지금 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뭐냐? 이 글에 여러분 서술자가 되는 겁니다. 1인칭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유자라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는 거고요. 이 유자라는 친구가 죽고 나서 이 유자라는 친구를 기리기 위해서 여러분 쓴 글입니다. 자, 유자의 삶의 젖에 감명을 받아서 그의 삶을 기록으로 남겼고 이제 예찬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자는 자, 요러한 인물 참고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 유자에 대한 여러분 평가를 잘 봐주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높일 만한 사람이니까 유자라고 불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면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어휘들 좀 잘 봐주시고요. 자, 뒤로 넘어가시면, 자, 이제 이런 유자의 얽힘, 자, 여러 가지 어떤 사파, 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좀 보기 전에 앞부분에 지금 줄거리랑 이 전체 줄거리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전체 줄거리를 모르셔도 이 사람의 이 여러 가지 일화를 보면서 대충 캐릭터가 보여질 겁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 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베풀어주는 그런 존재야.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일화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약간 돈 많고, 약간 척하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은, 비판하는. 그래서 이제 얘가 비판하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재벌 총수죠. 재벌 총수. 여기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자수전하면 굉장히 인기 있는 게 바로 비단잉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한 번씩 다 보셨습니다. 왜? 1학년 때 제가 문제를 넣어드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재벌 총수가 이제 있잖아요. 굉장히 어떤 사람의 몇 달치 월급이 되는 비단 잉어를 막 사갖고 와서 이 비단 잉어가 막 노래 틀어주면 막 춤도 추고 막 이러는 여러분보다 비싼 웃기네요. 그렇지? 어쨌든 굉장히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그 비단 잉어를 데리고 와서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비단 잉어가 이제 죽자. 아니, 사람들은 그렇게 괴롭히고 착취하고 못되게 굴었던 이 재벌 총수가 비단 잉어가 죽었다고 막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뭔가 어느 거 기억이 나죠? 그래서 이제 이 재벌 총수를 보고 약간 이 유자가 되게 약간 고가운 거지. 아니,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하고, 막 뭐라고 하고, 막 인색한 사람이, 막 그 비단 잉어는 막 엄청 막 애지중지하고, 그리고 정말 몇 사람분의 월급이 되는 그런 몸값을 자랑하는 이 비단 잉어를 데리고 와서 죽고 나니까 막 묻어줘야 된다고 하면서 막 매운탕 끓여 먹었다 하니까 막 이 유자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뭐냐 비인간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인물을 여러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돈 있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인물한테는 반감을 갖고 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한테는 굉장히 따뜻한 인간미를 보인다라는 게 이 일화의 공통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살다간 이 유자를 이제 장례식에 찾아왔고, 그리고 이제 이 글쓴이는 이런 유자를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렇게 기리는 글을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마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자는 어릴 때부터 특유의 입단과 말을 잘하나 보죠? 부침성으로 학교의 명물로 이름을 날린다. 자,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자, 그럼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일대기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이야기, 뭐 중학교 이야기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는 재무부 장관으로 출세하는 어느 정치인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가게 되었는데 자, 이 사람이 인생이 지금 파란만장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약간 점쟁이, 점순이, 오늘은 북쪽으로 가지 마라. 막 이러면서 군 생활을 굉장히 편안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말빨이 되니까. 네, 말빨이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제대를 했어요. 한동안 고향에서 지내다가 이제 상경에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재벌 총수의 승용사 운전수가 됩니다. 자, 아까 말했던 그 비싼 물고기, 비단 잉어 사건. 자, 비싼 물고기를 키우는 집안에 황금불상을 두고 사는 총수를 안이 꼽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사건이 누적된 거예요. 이 비단 잉어가 죽었을 때, 아이고, 그렇게 비단 잉어가, 몸도 이런 후진국에 시집 와서 몸도 안 좋은데 뭐 그렇게 음악 틀어주고 막 그립다 막 지루박을 치고 그러니까 애가 감기 몸살 나서 죽었지요 막 이런 식으로. 아니 물고기가 물에 사는데 무슨 감기 몸살에 걸려서 죽었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죽은 게 아닌데 약간 비꼬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기분이 나빴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야 물고기는 잘 묻어줬냐 그랬더니 아이고 맛이 비싼 놈의 물고기는 어떤 맛일까 궁금해서 그 매운탕을 끓여 먹었죠. 아 존나 맛없던데요. 막 이러면서 아니 그 비싼 물고기를 끓여 먹었다고? 이런 아주 그냥 인정머리 없는 것.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요? 누가 인정머리 없는데? 이러면서 약간 서로 관계가 안 좋죠.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얘가 뭐냐면
못마땅하니까 유자를 이 황금불상을 이렇게 닦도록 시켰어요. 근데 이제 얘가 어느 날 황금불상을 닦다가 뭔가 파리똥 같은 뭔가 잘 안 지워지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침을 침을 탁 뱉어갖고 그걸 닦고 있는데 그걸 총수한테 딱 걸립니다. 총수가 빡치죠. 내가 아끼는 불상에 감히 네가 침을? 그래서 완전 빡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약간 자천시키는 겁니다. 약간 좀 힘든 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 이 교통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여러분 이제 사람들한테 욕먹기 딱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직책으로 여러분 좌천시킵니다. 자, 근데 그는 한마디 불평도 입에 올리지 않는다. 자, 그리고 사리 분별과 특유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 교통사고를 처리하러 가면 그 피해자한테 엄청난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직책인데도 굉장히 융통성 있게 처리하거든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제 밑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결에 나가더라라고 나옵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시면 자,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이 가해자의 운전윤리 마비증. 그러니까 뭐야?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얘기죠. 자, 운전윤리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다. 자, 그러니까 얘가 잘못한 거야. 왜? 가해자가 비윤리적으로 여러분 사고를 낸 거예요. 자, 가해자가 그룹 내에 동료 운전수라고 해서 그러면 보통은 말했지만 회사 내 차량의 교통사고 처리야. 그러면 누구의 입장을 우선시해야 돼? 회사가 잘못했어도 회사 입장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이 유자라는 애는 아까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금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나름의 주견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그룹 내에 내 동료 운전수라고 하여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니까 편들어주고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얘가 아까 말했지만 주견이 있는 인물이었죠. 자, 나름대로 줏대가 있고 사리 분별이 바른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같은 회사 내 동료라고 해서 얘를 봐주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지. 약간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신상기록 대장에 있는 주소로 찾아가 보면 자, 일수 대부분 비탈진 산골짜기에 여러분 집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죠?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비탈진 곳에 있어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더댕이. 여러분, 더댕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죠? 누적돼서 붙은, 뭐 딱지 같은 게 붙은. 자, 그러니까 아주 덕지덕지 붙은 그런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히 새빵살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는 스페어 운전수. 얼마든지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그냥 대타야, 대타. 얘네가 정규 운전수가 아니라 그냥 말하면 임시직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는 그는 그 운전사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따끈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동료 운전수라고 해서 얘가 잘못했으면 봐주진 않는다고 했지. 근데 문제는 그 운전수들이 자, 어떤 애들이냐면 약간 임시직의 애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의 어떤 자질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약자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 스페어 운전수들의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어쨌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 사람들이 또 힘들게 사는 거니까 그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어떤 안쓰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연민, 따뜻한 마음. 자, 스페어 운전수는 대부분 벌이가 시덥지 않아서, 그러니까 좋지 않아서 결혼도 못한 채 병든 호로미아 단칸 새빵을 살고 있거나 또는 돈을 못 보니까 아내가 나가버린 거죠. 어린 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자,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동지쌀이 그러니까 이건 뭐야? 돈이 없어서 이 쌀을 많이씩 못 사고 그냥 한두 끼 먹을 정도의 그냥 비닐봉지에 담아서 여러분 이건 다 가난한 얘기입니다. 비닐봉지에 담아서 먹는 그런 쌀이 자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봉지쌀이 있어. 그럼 당장 오늘 먹을 밥은 있지만 연탄이 없어. 그럼 연탄이 없으면 오들오들 떨잖아요. 그리고 연탄이 없으면 밥을 해 먹을 수도 없죠. 자, 그리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자, 밀가루 포대가 비어서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었고. 자, 심란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집들이 많았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얘가 뭔가 잘못해서 지금 사건을 여러분 처리하러 갑니다. 근데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또 하나 뭐예요? 얘네가 너무나 힘겹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또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누구 주머니? 자기 주머니. 자기 사비로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례가 가지 않아서 자기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사고를 냈어.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은 정직, 원도 아니라 말하자면 임시직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의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회사에서 제대로 된 돈도 안 나와요. 돈도 안 나오는데, 자, 이 유자가 자기 돈을 털어서 이 사람의 살림살이를 보태준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쌀도 사주기도 하고, 밀가루가 없으면 밀가루를 사주기도 하고, 연탄이 없으면 연탄이라도 조금 사주더라. 자, 옅을 수 있는 한계였다. 여러분 보세요. 옅을다. 라는 게 뭐예요? 자, 좀 나머지 모아둔 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리풀이들. 자, 뭐 더댕이라든가 이런 것들, 더댕이라든가 여투다라든가 이런 거 뭐 시덥지 않다는 건 여러분이 좀 아실 거고, 그쵸? 자, 이런 어휘들은 조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자기를 사비를 들여서라도 어려운 사람을 돕더라라는 거죠. 업무 추진비가 없어. 근데도 내 돈으로 얘네들을 지금 돕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회사에서는 얘가 정직원이 아니라 대타 운선수니까 그런 애들한테는 뭐예요? 회사가 돈을 안 쓰는 거야. 굉장히 인색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지금 돕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가진 거 없는 유자도 이런 임시 직원을 돕는데 회사는 어땠어? 회사는 임시직이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만 써먹고 돈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매정한 어떤 기업들의 행태를 비판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유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 비판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돕는데 망설임이 없었던 바로 뭐예요? 유자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품을 여러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자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이런 현실을 비판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제 뭐예요? 말하자면 바람직한 인물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쵸? 이거랑 비슷한 게 광문자전 같은 거. 광문자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문이라는 이런 따뜻한 인품을 가진 바람직한 인물을 내세워서 이런 인물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황만근은 이렇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제에서 외부로 넣어드린 겁니다.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아, 이렇게 이제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밀가루, 연탄, 백장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연탄을 지게로 쳐 올려 비에 안 젖게 쌓아주기를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여러분 돌봐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이제 할 수 있는 거 해주고 이제 왔는데 아, 뭔가 빠진 것 같은데 하고 개운치 않았어요. 자, 그러면 그는 비탈을 다 내려와서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곤 하였다. 바로 뭐야? 산동네 초입의 반찬 가게를 보고 나서야 아이고 쌀이 없어서 쌀을 사주고 자 연탄이 없어서 연탄을 사주고 밀가루가 없어서 밀가루를 사주고 나왔는데도 뭔가 찝찝한데? 아 맞다. 반찬이 없지. 그 집에 간장밖에 없던데. 라고 해서 뭐예요? 다시 주머니를 뒤져서 반찬을 사주고 그리고 간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거예요. 유자의 어떤 따뜻한 마음씨를 드러내고 있더라. 내용은 별거 없죠, 여러분? 자, 뒤로 갑니다.
자, 그래서 그가 반찬 가게에서 집어드는 것은 맨날 얼건하게 엮어놓은, 이러면 얼건하다라는 건 약간 절여진 이런 거죠. 자, 그러한 새끼, 굴비, 두릅, 묶음이었다. 자, 바다와 연하여 사는 까닭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하는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까지 득티였던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어휘들 한번 보세요. 어렵죠, 요거. 그래서 이제 소금으로 약간 절이다라는 거, 득티다. 자, 약간의 어떤 틈이 내다, 틈을 내다, 드러나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어휘들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먹지 못하도록 잘 매달아주고 또 이제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밑에 보시면 이제 거의 외국어가 나옵니다. 백! 얘라는 약간 그런 글자 같지 않아요? 백! 이렇게. 백에 새우, 지랑이 밖에 없으니 대비구, 수제비구, 건건이가 있어야 넘어가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백이 뭔지 알아요? 부엌이죠. 백. 자, 부엌에, 그러니까, 그치? 자, 부엌에. 야, 밖에도 보면 안 되지. 잠시만요. 자, 부엌에 겨우, 자, 지랭이 밖에, 즉, 간장밖에 없으니 밥이고, 수제비고, 이제 쌀이 없을 때는 밀가루 같은 걸로 예전에는 이제 가난한 집들은 수제비를 많이 해 먹었습니다. 왜냐면 밀가루 같은 건 싸게 많이 보급했어요. 예전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제비고 했는데 그런 게 건건이는 뭐예요? 반찬. 자, 반찬이 있어야 넘어가지요. 판불에 이 굴비를 자시든지 자시다 먹든지 밥솥에 쪄서 먹든지 하면 생긴 거는 오죽잖아도 그러니까 별 볼 일 없게 좀 이렇게 예쁘게 생긴 건 아니지만 입맛에 그냥 저냥 자셔볼만 할 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막 생색을 내고 있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이게 지금 저도 충청도지만 이 충청도 특유의 이런 사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죠? 충청도 말로 욕하기. 들어본 적 있어? 뭐야? 어떻게 욕해? 어? 그러니까 어떻게 욕해? 돌려서? 예를 들면? 여러분, 충청도에서 제일 심한 욕이 뭔지 알아요? 에휴, 애는 착한디. 여러분, 이게 욕이에요. 참, 거시기 하고만 애는 참 착한디. 라고 할 때, 참 애는 착한데, 다른 건 다 별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는 착한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유, 참, 애는 착한디. 이 말이 여러분이 봤을 때는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아닌 것 같았어? 근데 이게 욕이야, 욕. 그 다음에 약간 이게 좀 약간 능청스럽고 약간 돌려서 말하잖아.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 막아서 선생님 이거 빨리 좀 해주세요. 선생님 이거 저 빨리빨리 해주세요. 저 급해요. 아니 그렇게 급했으면 어제 왔어야지요. 왜 오늘 왔슈? 어제 오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이 약간 이 충청도 스타일인데 저도 약간 공감하진 못하지만 약간 이런 거야. 이제 객지를 많이 나서 사니까. 근데 내 동생은 계속해서 이제 잠깐 밖에 나갔다 거의 고향에서 살고 있거든요. 동생을 보면 느껴져. 동생이 이제 회사 다니면서 아저씨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얘가 가끔 이렇게 말해. 유자로 얘가 우리가 이제 보통 뭐뭐 했어요 이렇게 잘 안 말하잖아. 그냥 되게 막 코미디에서 막 과장하듯이 나 맨날 보면서 아니 저렇게 아무도 안 말하는데 왜 저렇게 사투리를 해? 이랬거든. 동생이 그렇게 말하고. 아유, 누나, 됐어. 집어넣어. 괜찮아요. 이렇게 그걸 말하더라고. 유난히 그렇게 말해? 그랬어? 난 잘 모르겠다. 진짜. 네, 그런 거. 그래서 뭐뭐 했어. 약간 이게 약간 충청도 특유의 여러분 사투리인데 나도 깜짝 놀랐어. 내 동생이 아니 근데 얘 젊은 애인데 그렇게 말해서 근데 그게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모른대.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나는 얘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거기 사람까지 잘 모르더라고요. 자, 보세요. 자, 쌀이나 연탄을 들여줄 때는 회사에서 의뢰.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니 하고 멀건 눈으로 쳐다보던 노파도. 자, 그러니까 아까 쌀이나 연탄도 사실은 이 사람의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이 유자의 돈으로 샀습니다. 근데 아이고 아주머니 이거 제 돈으로 샀어요. 좀 잘 챙겨두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니까 회사 사람이니까 그냥 회사에서 준 거겠지라고 짐작을 했는데 반찬까지 챙겨주는 그 모습을 볼 때는 그 노파도 자, 그 자상함에 그가 골목까지 빠져나갈 때까지 이제 막 약간 훌쩍거리는 거지.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그 유자의 따뜻함에. 계속해서 여러분 뭐냐? 유자가 굉장히 이런 약자, 어려운 사람한테는 굉장히 따뜻한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마지막에 할게요. 요게 아까 말했던 서술상의 특징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마지막에 하고요. 일단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쪽 계속 넘어갈게요. 자, 그가 노선상무로 나간 초기에는 자, 피해자 가족들에게 속절없이 봉변을 당하게 바빴다. 왜냐면 어쨌든 회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처리하러 가는 거니까 회사 측이 가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소속된 자, 이 운전수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약간 봉변을 당하겠죠. 근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유자는 분명히 잘못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수습을 해줘야 되는데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갈아 끼워지듯이 하는 좀 약간 돌보지 않는 이런 가난한 운전수까지 어쨌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힘겹게 살고 있으니까 그들을 조금 챙겨주는 그런 인물이었어. 그러니까 죄는 제대로 묻고 이제 가난하고 힘들게 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도와주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피해자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자, 그럼 원래 피해자 가족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겠어? 얘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회사에서 일으킨 어떤 문제를 수습하러 가는 거야. 그러면 철저하게 회사 입장을 더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사망자. 이거 어떡할 거야? 사람이 죽었는데. 얼마를 보상해줘도 사실은 그런 건데, 당연히 사람이 죽었으면 여러분 거기 가서 저기 제가 어디 어디 운수회사에서 나왔는데 하고 명함을 내미는 순간 여러분 멱살 잡힙니다. 이 자식아 니가! 막 이러면서 멱살 잡힐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자, 운전수가 이제 연행이 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아예 달아나 버렸어요. 헐랭, 뺑소니. 자, 그러면 이제 분풀이 상대가 없잖아요. 네가 우리 아빠를 하고 이제 멱살에다 한번 잡고 여기 한 대 쳐야 되는데 그럼 분풀이 상대가 없어서 앙랑불락하던 차에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앙랑불락. 밑에 보시면 자, 바로 뭐예요? 되게 뭔가 야속하게 여기다, 속상해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차지 않거나 자, 야속하게 여기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제 그런 차에 야속하게 여기는 차에 사고를 낸 회사에서 사고 처리반이 나왔어 라고 한다면 옳거니 아주 양 잘 걸렸어 하면서 약간 분풀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멱살부터 잡고 막 주먹으로 얘 지금 니네가 사람 죽여놓고 하면서 이제 주먹부터 휘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유자도 많이 당했다는 거죠. 자, 나중에 사람을 잘못 알고 왜냐면 뭐 회사에서 지금 어떻게 보상을 해주려고 지금 찾아온 거지 얘가 가해자는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회사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덮어놓고 막 화를 내다가 이 사람이 그런 게 아니구나. 나중에는 이제 오해했다. 라고 하면서 사과하고 자, 일을 처리하는데도 싹싹하고 상냥하게 협조하는 위인일수록 처음에는 흥분을 가누지 못해 사납게 부르대고 날뛰는 편이었다. 그래서 초반에는 좀 이렇게 유자도 좀 당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한번 보세요. 야, 너 흥부는 놀부같이 잘 사는 형이라도 있어서 매품을 팔고 살았다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흥부 얘기가 나왔네요. 흥부랑 놀부 얘기. 자, 흥부는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이제 가끔 힘들면 형한테 찾아가서 좀 이렇게 뭐 좀 주세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없으면 이제 매품을 파는 거죠. 몸으로 때우는 거야. 몸으로 때우고 약간 돈 받고 다른 사람 대신 내맞아주고 이러면서 이제 살았다지만 너는 뭐냐? 너는 뭐요? 못하는 운전수를 자 동료라고 둔 값에 매품이나 팔며 살아라. 자 그거요. 너야말로 아주 그냥 군사정변이 나서 구정권에 검을 비서 자격으로 끌려가서 아주 그냥 불탱이한데 아주 그냥 안 쥐어박히고 네 발로 걸어 나온 물건인데 말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남의 영안실이나 찌그리면서 자 장사이사, 장삼이사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남이 죽은 영안신에 와서 기웃거리면서 자, 그럼 이렇게 어떤 평범한 사람들에게 짜는 소리 듣는 것도 과만하여 아예 분수에 넘쳐서 주먹질에 자빠지고 발길질에 엎어지고 하니 네가 그러고 댕긴다고 상무 전무가 자, 아까진 끼가
자, 여기 보시면 이건 뭐예요? 자, 지금 어떤 소독제, 이제 한 대 맞고, 그러면 어떤 이런 소독제라도 이런 거죠. 약값이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값이라도 좀 물어주되, 회사 사장 회장이 떨어져서 밟힌 단축값 좀 보태주되, 자, 사대부 가문을 자랑하시던 할아버지가 너더러 인양 남의 아랫도리로 돌며 살라고 가르치셨어? 동경유학 출신의 아버지가 동네 북으로 이렇게 매나 맞고 살라고 너를 낳으셨니? 좀 약간 막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너도 처자가 있는 몸이 이게 뭐라네 뭐예요. 아이고 니 신세도 참. 하고 그는 봉변을 당하고 나면 자기를 저만치 떼어놓고 바라보며 그런 허위 탄식으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럼 잠깐 스톱.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야? 어? 유자가 하는 말이야. 유자가. 여러분 이게 자 밑에 보시면 여기까지 보시면 이게 상대편이 말하는 건가?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자가 자신의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한바탕 그 피해자들한테 막 물어뜯기고 이제 몇 대 쳐맞고 이러고 나면 자기 자신을 저만큼 떼어놓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거죠. 자, 자기를 저만치 떼어놓고 바라보면서 자 그렇게 이제 허위 탄식으로 약간 한숨 쉬고 탄식하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뭐냐 자 유자가 자, 말하자면 약간 신세한탄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얘가 잘못한 건 없는데 지금 분풀이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야, 흥부는 놀부같이 잘 사는 형이라도 있어서 매품을 팔고 살았는데 너는 지금 엉뚱하게 여기 와서 왜 막고 있어? 아니, 뭔가 잘못한 운전수를 동료라고 둔 값에 너는 그렇게 이렇게 피해자들한테 얻어 맞으면서 매품이나 팔며 살아라. 너 그건 건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런 거예요. 아니, 남의 영안실에 와서 이렇게 기웃기웃 이제 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웃거리다가,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얻어맞고 막 발길질 당하고, 자, 네가 그렇게 막 발길질 당하고 피해자한테 맞으면 그 회사 사람들이 너한테 약값을 주대? 네가 막 이렇게 물어뜯기고 이래서 막 옷이 막 떨어져 나가면 옷 좀 사주대? 단축값 좀 보태주대? 아니잖여. 이런 거야, 스스로. 한탄. 자, 야, 니네 할아버지가 너 그러라고 나왔니? 니네 아버지가 너 그러라고, 너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어? 약간 이런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얻어맞으라고 엄마 아빠가 너 이 세상에 나왔니? 약간 이런 거잖아요. 자, 이러면서 뭐예요? 자신의 어떤 신세한탄을 하더라. 자, 근데 보세요. 요거 한번 볼까요? 너야말로 군사정변이 나서 구정권의 거물비서 자격으로 끌려갔어.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야. 근데도 볼탱이한데 안 저막히고, 그러니까 맞지 않고. 자, 누가 봐도 진짜 고문을 좀 당할 법한 그런 상황에서도 얘가 맞지 않고 돌아온 거야. 근데 지금 오히려 이렇게 힘없는 보통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얻어 터지고 있죠. 이거예요. 자, 유자가 이제 이 부분, 자신의 요 부분이 요거예요, 요거. 요 부분. 자, 자신의 과거를 언급했어. 자, 과거에는 정말 얻어맞을 법한 자,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 아주 막강한 공권력에 끌려가서도 얘가 맞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잖아요. 자, 맞지 않고 나왔어. 근데 지금은 뭐야? 이런 상황에서 안 맞았는데 자,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동료 운전사의 사건을 처리하러 간 상황에서 내가 힘도 없는 보통의 사람들한테 막 욕 듣고 맞고 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셔도 가로는 여기까지 돼 있지만 사실은 여기까지 하셔도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신세한탄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지금 한 말을 풀어서 준 게 여러분 이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약간 억울했겠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얻어맞고 이러니까. 자,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얻어맞아도 얘가 지금 이게 직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한탄하는 내용이 나왔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와 연관된 얘기는 밑에 과거 이야기 여러분 써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세상사란 대저, 궁, 통이라. 자, 궁즉통이 뭐예요? 궁하면 통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어휘프리즘 나와 있는 것들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궁하면 통한다라.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 그럼 내가 이제 어쨌든 이 사고 처리반이잖아. 그 잘못한 운전수를 대신해서 이렇게 지금 사고를 처리해 주는 상황인데, 아,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안 맞는 게 최선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방이 제일이었다. 그래서 얘가 생각해낸 예방책은 그러면 유가족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맞을 수 있을까? 자, 그가 먼저 선수를 쳐서 저쪽의 예봉을 어떤 공격을 피하자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업무를 처리하러 이제 갔어. 자, 근데 어떻게 그 공격을 여러분 피할 수가 있을까? 자, 그는 실천하였다. 자, 그러면 이겁니다, 이제. 그가, 자, 그가 먼저 선수를 쳐서 저쪽의 예봉을 피하는 거. 그게 이제 여기 여러분 밑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먼저 막 더 슬퍼하고 막, 더 회사 욕하고 막, 이런 얘기가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자, 사망자의 빈소가 있는 병원의 영안실에 가면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 신분 밝히면 어떻게 되죠? 바로 멱살 잡히니까.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제 이게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처세술인 거지.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맞을까? 자, 그리고 빈소의 형식이 불교인지 기독교인지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고인의 영정에 절부터 이제 2번 합니다. 그리고 끌어앉아서 막 울어. 하고 울어요. 선수 치면서. 자, 눈물 같은 건 비칠 생각도 않던 눈이 그렇게 거듭 귀찮게 하면 정말 막 연기하면서 막 이렇게 눈물이 흐른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뭐예요? 그가 먼저 선수 쳐서 상대방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일단 피해자 측한테 가서 충분히 여러분 슬퍼해주고 자신의 신분을 지금 밝히지 않고 이러면 이제 적어도 야, 막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누가 막 멱살 잡고 하겠어. 그쵸? 자,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또 그렇게 흉물을 떨며 자, 눌러 앉아 있으면 친인척 중에서 나이스레나 되는 사람이 다가와서 이제 달래주는 거죠. 아이고, 고인이랑 많이 친했나 보네요. 하면서 이제 달래주기도 합니다. 자, 일은 어차피 당한 일인데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이제 술이나 한잔하고 가세요. 이제 이렇게 달래주더라. 에이, 지길 놈들 아주 그냥 운전질이 나이 처먹고 사는 것들이 막 들고도 그렇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해. 아이고, 아이고, 이런 때려 죽일 놈들! 하면서 이제 지가 다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엄청 슬퍼한다.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가서 절을 하고 엄청 슬퍼해준다. 그 다음에 2번째, 회사 욕을 한다. 그 가해자의 욕을 한다는 거예요. 아유, 막 이제 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천연스럽게 운전수를 나무라면서 아주 두툼하게 장만해간 그 부의금을 하고 물러나면 아까 어깨를 흔들어 달래던 사람이 이제 술상으로 안내해주고 이제 마주 앉아서 같이 술을 마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방책으로 이제 얻어맞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훈훈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요거 보세요. 얘는 좀 볼게요. 아까는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 넘어갔고 요거 잠깐 보시면 일단 먼저 유자소선에 쓰인 방언하고 비속어. 자, 우리가 이거는 이 이문구 소설의 특징입니다. 이 충남 사투리라든가 이런 비속한 표현들이 여러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비속한 표현들은 알 거예요. 넘어지고 노노 자빠지고. 자, 이런 죽일 놈들, 놈자 붙으면 다 여러분 비속한 표현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속어, 뭐뭐 했지유 하면서 뭐라고요? 충남 사투리. 그 다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사투리들 있잖아요. 자, 이제 이런 어휘들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 여러분, 사투리와 방언은 요거 무조건이에요. 자, 현장감, 사실감이 방언과 비속어는 모든 글에서 무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소설에서 여러분 조금 느낄 수 있는 거를 볼 건데, 자, 사실감, 현장감은 이 둘의 공통점이고, 자, 방언 같은 경우는 토속적인 느낌을 주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방언어가 사투리가 쓰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고, 이제 나머지는, 자, 이 소설에서만.
자, 얘가 이제 교양 있는 표준어나 이런 게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순박한 시골스러운 이런 사투리를 통해서 시골스러운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이제 이런 비속한 표현이 조금 어떤 친근감을 여러분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말들, 아이고 이런 죽일 놈들 하면서 이 피해자 편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들. 자, 그 다음 유저에 대한 서술자의 설명을 뒷받침해 준다라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거죠. 좀 뭔가 인간적인 사람이야 라는 서술자의 설명을 뒷받침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보시면 우리 욕쟁이 할머니한테 사람들 막 좋아하잖아. 막 욕쟁이 할머니가 막 욕하면서 야, 이놈아 그만 처먹어 막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깔깔깔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욕쟁이 할머니 한참 욕하다가 이제 손님이 아이고 어머니 제가 오늘 지갑을 놓고 왔어요. 손님, 왜 이러세요? 약간 여러분, 네. 거리감 느껴지게, 네. 자, 그 여기에서 이제 사투리를 쓰면서 여러분 뭐예요? 사투리라든가 이러한 비속한 표현들이 여러분 다 뭐다? 친근감을 느낀다. 그래서 여러분도 왜 친한 사이한테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약간 욕을 쓰는 게 그런 의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사투리나 비속어가 약간 재미있는 분위기를 주는데 문제는 사투리를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는 재미를 못 느낀다는 거죠. 네. 자, 요렇게까지 해서 여러분 요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요거 아까 우리 유저의 대처는 우리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서로 잔을 건네고 담뱃불을 나누고 하면서 이제 한참 이렇게 막 연기하고 이제 막 피해자 편 들어주고 하다가 이제 술잔이 좀 돌면 궁금한 쪽은 그쪽이야.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얘가 누군데 이 돌아가신 분하고 무슨 관계인데 이렇게 와서 슬피 울고 막 이렇게 와서 같이 욕을 엄청 해대는 걸까?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아이고, 돌아가신 분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는지 하고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자, 그제서야 이제, 아, 제가 말입니다. 하고 이제 명함을, 꺼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멱살도 처음부터 잡았어야지. 이미 막 슬퍼해서 막 달래주고, 아이고, 그렇게 슬퍼하셔. 뭐, 어떡합니까? 좀 같이 술 한잔 합시다라고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멱살 잡기에는 서로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체를 밝혀도 멱살을 잡기가 조금 여러분 힘들겠죠. 자, 이제 이왕의 손님 대접으로 술까지 권해고 이제 잣건이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고 이제 마신 거예요. 그런 사이인데 새삼스럽게 자, 술장을 걷어차고 막 멱살 잡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는 거죠. 그치? 분위기가 이제 약간 친근해진 분위기인데 어떻게 멱살을 잡겠어요. 자, 그래서 비록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때를 놓친 거야. 그러니까 하도 여러분 타이밍인 거예요. 자, 근데 이미 얘가 막 엄청 슬퍼했고 막 회사 욕 한번 하고 막 그래서 같이 막 으쌰으쌰 해서 이제 약간 가까워졌는데 이제 와서 얘가 가해자 측이네 라는 걸 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약간 훈훈한 분위기에서 다시 멱살을 잡는 그런 분위기로 가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때를 놓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뭐예요? 아까 부의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때를 놓친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는 말에 가만두지 않은 작정으로 눈을 홉뜨며 다가오는 이가 있으면 중간에 서서 불성사나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는 그런 책임감도 드는 모양이다. 자, 그러므로 그가 빈소에서 물리적인 대우를 면치 못했던 것은 노선 창무 초기 얼마 동안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땐 좀 얻어 터졌고 욕을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대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대우를 면치 못했다라는 거는 얻어맞았다는 얘기예요. 폭언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초창기 말고는 나중에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얻어맞거나 욕을 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빈소를 드나들다 보면 망자의 가운데 담이 들거나 풍기가 있어서 몸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았다. 그런 사람을 지금 도와주려고. 자, 그럼 보세요. 얘가 유가족에게 도움을 주려고 몇 가지를 배웁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침 놓는 법인 거죠. 참, 얘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지랖인 거예요. 오지랖.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또 뭐 물질적인 거는 물질적인 거고 또 이제 그를 돕기 위해서 이런 침 놓는 법을 배웠대요. 그는 돌팔이지만 그렇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자, 항상 침통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 장지에 따라다 보니 맷자리가 좋으니 나쁘니 하고 상제나 친척들 간에 불퉁거리, 서로 이제 화내는 거. 여러분 이제 이런 어휘풀이. 자,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쭉 넘어가시면 자, 이제 이렇게 서로 약간 다툼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고 좌양이 옳으니 그르니 이제 어떤 집터를 볼 때 여기가 옳다 그르다 하고 공원면지 산역분들과 불화하여 장례를 정중하게 치르지 못하는 집도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묘직이들하고 약간 다툼이 생겨서 원활하지 못한 장례를 치르는 집들도 있었다. 그래서 그럴 때 쓰려고 얘가 뭐도 배웠어요? 풍수지리도 배웠다는 거야. 오지랖. 자, 센 나침반을 장만해서 방향을 정해주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훈련병 시절에 써먹었던 입담도 한몫 거들었고, 자, 풍수를 배우는 과정에서 지하의 수맥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수맥이 흐르는 곳은 무덤의 터로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유가족한테 도우려고 침 놓는 법이라든가 풍수지리라든가 아이고 여기는 수맥이 흐릅니다유 하면서 이제 물이 흐르는지 자 이런 것까지 여러분 다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도동 성당인지 노량진 성당인지 버드나무 가지로 수맥을 지피는데 권인 신문을 찾아다니면서 수맥도 배우고 그러는 동안에 이제 천주교에 뭐 입문도 하게 되었고 라는 이 사람의 어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 여러분 드러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냐? 따뜻한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부분 여러분 줄거리를 보시면, 자, 이후에도 유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선심껏 돕고, 그러다가 이제 병이 들고 쇠약해져도 그의 그런 삶의 태도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면 이제 그만둘 법도 한데요. 얘는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돕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기리기 위해서 아까 말했죠. 이렇게 가까웠던 친구지만 정말 본받을 만한 그를 기려서 추모하기 위해서 전을 지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완전 뭐 위대한 이순신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작은 전, 소전의 형태로 유자를 기리는 전을 지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자, 이제 유자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게 일단 서술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유제필에 대해서 여러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쵸? 자, 근데 예를 들어 유제필의 친구인 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독자들이 봤을 때 이 유제필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잖아요. 아니, 저거 속이는 거 아니야? 유가족을 교통사고 처리 쉽게 하려고 지금 유가족을 속였네. 그리고 저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앉아서 절도 해야 되죠. 부의금도 많이 내야 되죠. 술도 좀 먹어야 되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너무 정직하지 않고 비효율적인 방법이야 라고 독자는 비판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글쓴이와 즉 서술자와는 다른 관점이 되겠죠. 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전의 서술 구조와 자, 그 다음에 유자소전의 서술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방전 알아요? 공방전? 우리가 이제 과제에는 전 중에 좀 쉬운 내용을 좀 넣어드렸고 좀 어려운 전 하면 공방전 같은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한번 여러분 심으로 한번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보통의 전은 뭐냐? 자, 공방전 같은 글들이 아주 전형적인 이런 형태입니다. 출생가, 집안. 여러분, 가계라는 거는 그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는 아버지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집안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인물의 삶을 이야기해준 어떤 일화들을 나열하고 자,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더라.
자, 이걸 어려운 말로 인정기술, 행적, 논찬 이렇게 어려운 말로 가더라. 자, 그러면 이거를 유자소전의 서술 구조랑 연결을 시키자면 아까 출생에 대한 얘기는 있었죠. 자, 그 다음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 있었고 자, 그 다음 아까 긍정적인 어떤 평가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누락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궁금하실까봐 과제 속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배운 지문과 안 배운 지문이 교묘하게 여러분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어떤 천하는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 봐주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겨주시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자, 이제 뭐 1번 여러분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겠고요. 자, 2번 잠깐 보세요. 자, 1번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번 보시면 전의 특징이 잘 나타난 건 바로 뭐다? 이런 거. 출생과 성장 배경 이런 게 나오는 부분은 잘 드러났더라. 자, 그럼 이걸 왜 썼느냐? 자, 이렇게 훈훈하고 따뜻한 인품을 가진 유재필이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현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물질 만능 주의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질 만능주의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썼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넘어가시면 자, 3번 볼게요. 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친구니까 유재필이 정말 괜찮은데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자, 또는 이럴 수 있어. 아니, 어쨌든 장례식장에 가서, 어떤 고인하고 아는 사람인 척 이렇게 속이기도 하는 거는 나쁜 거 아닌가? 아니, 너무 저 뒤처리에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자, 그리고, 장례식장의 유가족들이 조금 속았다는, 기만당했다는,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요거는 독자 입장에서 여러분 비판적으로 감상할 때 그럴 수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괜찮나요? 괜찮으시면 뒷장 보세요. 자, 아까 말로 했었던 요 얘기 한번 보세요. 결국은 우리 사회에 무엇을 물질 만능주의, 굉장히 인정물이 없는 몰인정한, 인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삭막한 세태를 여러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이렇게 이기적이고 몰인정하고 물질주의에 갇힌 사람들, 이 반대편이 유자예요. 이타적이고 인정이 넘치고 정신적인 가치가 있는 자, 이런 유자의 긍정적인 측면을 대비적으로 부각해서 자, 이러한 이기적인 인물들을 비판하고 이기적인 세태를 여러분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아, 괜찮나요? 내용들이 어렵진 않지만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어휘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서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넘어가시면 아까 넘어갔던 부분들 57쪽 잠깐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조금 힘드시겠지만 요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만연체라는 거는 뭐냐면 문장의 길이가 좀 긴 거야. 꾸며주는 말들이 많아서 문장의 길이가 조금 길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뭐 밑에도 여러분 나와 있죠. 자, 그는 어려서부터 삐삐삐한 삶을 뭐 살게 되는 뭐 배경이었다라고 여러분 나와 있는 앞부분 뭐 주변멸이 없이 뭐 이런 부분 보시면 앞에 자, 여러분은 안 넘기셔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죠.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와, 자, 숫기로 또래에서 별증 맞고, 라는 이런 부분을 보시면, 지금 여기서부터 문장이 안 끝나고 계속 이어집니다. 자, 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뭐 이렇게 노성했으니, 자, 그가 보통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라고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길지 않나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아주 장황하고 꾸며주는 말이 많아.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만연체 문장이야. 자, 지금 여러분 57쪽에 있지만, 한번 여러분 요거, 찾아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지. 어떤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부분. 자,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을 볼게요. 자,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자,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마는지 하게 그럭저럭 살다가 흐지부지하고 몸을 마친 예삽 허룹숭이는 아니었다. 그러면 이게 다는 아니지만, 자, 이런 부분들. 그러면 서술자가 개입을 해서, 이 유재필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어떤 예사 허룹숭이는 아니야. 라고 평가하고 여러분 논평해 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다 뭐가 된다? 편집자적 논평이 되더란데, 요거 혹시 여기 써 있는 거 말고 학교에서 더 해주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더 다른 부분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자, 그 다음 대구적인 표현들.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찾기가 힘들죠. 너무 길어서 이게 조금 여러분 찾기가 힘듭니다. 잠깐 볼까요? 이런 데 있죠. 어,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 것, 이런 거. 힘써 널리 보고, 애써, 힘써 애써, 널리 보고, 널리 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대구법이 쓰였더라.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눈으로 봐주시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셨죠? 요거.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상의 여러분 특징이 여기 아까 페이지 57쪽에 있는 이 표현상의 특징을 지금 마지막에 본 게 여러분 사실은 찾기가 어려워요. 만연체는 사실은 꼭 이제 이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문장이 좀 긴 부분을 찾으면 얘는 좀 찾기가 쉬운데 이렇게 전체, 밑줄 없이 전체를 줬을 때는 여러분이 이런 편집자적 논평이라든가 대구 표현은 여러분 소설에선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마지막에 한번 본 거고 우선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봐주시고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인물에 대해서 얘가 평가하고 있는 거. 그는 이러한 사람이었어. 묵중한 사내였어. 라고 말하는 거는 다 여러분 뭐예요?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요것만 해당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휘를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 혹시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